네, 카미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여기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얼마나 상황이 진행됐나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많이 진행됐네요. 이제 욕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사람이 점점 이렇게 바라는 것만 되게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가졌을 때는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또 B를 가지면은 A 플러스 B를 가지면은 이걸로도 부족하고 자꾸 부족한 게 보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집을 지금 수리를 시작하면서 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 좋은데 이것만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또 남더라고요. 이게 사람 심리가 굉장히 간사하죠. 이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 다 좋은데 욕실만 좀 더 넓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친한 그 여사친 한 명도 항상 저한테 요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조금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여서 뭐 저는 아니지만 항상 이제 부동산 물건 볼 때 이제 소거법으로 접근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이면은 몇 미터 역세권인지, 층수는 어떤지, 향은 어떤지, 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지 아닌지, 연식은 어떤지, 뭐 세대수는 어떻고, 뭐 그 대지 지분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등등등을 이게 따진단 말이죠. 뭐 편의시설, 뭐 주차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씩 소거해가면서 이제 그 거슬리는 게 없으면 물건을 사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돈의 세계에 있고 투자의 세계에 있을수록 매사 정말 냉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볼 때 이렇게 소거법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게 비인간적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감개무량했는데 이제는 흠이 보입니다. 욕실이 참 작구나. 방을 희생해서라도 욕실이 좀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에 벌써부터 딴 집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어. 아직 수리도 안 끝났는데. 참 이게 인간의 심리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알고 근데 감사하긴 한데 다음 스텝을 벌써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람이 사는 곳이 바뀌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사는 곳을 어쨌든 지금 저 원래 역세권에 안 살았는데 지금 역세권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내 자본을 투입해서 집을 수리하면서 보니까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행동도 조금씩 좀 이렇게 기존의 것과는 변화가 생기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 채널이 조금 그렇죠. 제 생각을 썰푸는 채널인데 차마 다들 생각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뭐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불편해하는 사람은 불편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참 지난 영상에서 되게 다들 알고는 있지만 쉬쉬하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사 유튜버 그 사건도 솔직히 그 약사 유튜버 사건이 요새만 있는 게 아니죠. 예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은 예전부터 되게 많이 있었을 거 암암리에.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플루엔서가 나오고 또 SNS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게 다 수면 위로 다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더 사람들한테 더 빨리 많이 알려지니까 그게 이제 어둠의 영향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게 사회가 악해진다기보다는 뭐 원래도 악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악한 게 더 잘 드러나는 시기고 어쨌든 드러나니까 조금씩 좀 정화가 약간씩이라도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끼리끼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끼리끼리란 말을 그게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공식대로 안 되죠. 그쵸?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영상 얼마 전에 올렸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되게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불확실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확실한 걸 찾고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답이야, 공식이야, 반드시 이래야 돼, 뭐뭐 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유 자체가 뭐겠어요. 쉽고 빠른 확실한 정답,
공식 이런 거를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근데 살다 보면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적용될 때도 있고 적용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가까이 지내는 몇 안 되는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만남을 가졌던 그 이성 친구들도 그렇고 끼리끼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까운 연인 관계를 지내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지속할 수 있죠. 근데 또 제 주변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또 끼리끼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어떤 교육적 문화적 그 자본 배경을 공유하면은 좀 더 이질감이 적고 같이 어우러지기 편안한 측면도 있지만 또 반드시 다 끼리끼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살짝 힌트 드렸던 배경이 비슷한 두 여성의 다른 삶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고자 해요. 이 두 분이 제 지인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두 분은 이제 어떤 흔히 세속에서 말하는 스펙이라고 표현하죠. 뭐 집안 재산이라든가 뭐 본인의 학력 또는 본인의 뭐 연봉, 본인의 이런 그런 직업 이런 게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해. 근데 스타일은 한 명은 좀 날씬하고 도회적인 이미지. 키도 크고 한 165, 6 그 정도. 그리고 한 명은 저보다 작아요. 저보다 작고 되게, 저도 작긴 한데 작고 마르고 되게 엄청 동안에 귀엽고 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아무튼 그런 완벽하게 다른 매력을 지니신 이 두 여성분. 30대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공식 같은 거 찾을 때는 뭐 너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올 거야. 뭐 너가 뭐 집안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뭐가 어때야 뭐 어떤 사람을 만나지. 적어도 이 정도 급은 돼야 뭐 너 다른 이런 사람들이 너 만나주지 않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일단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나 그게 너무 궁금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은 그렇게 공식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일단은. 공식대로 흘러갔으면 그 두 여성분은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지. 근데 전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파경을 맞이하셨고, 한 명은 지금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의, 제가 봤을 때 그 끼리끼리 이론에 의하면은 그 파경을 맞이한 분은 이제 그 여성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여성분의 문제는 안목이 부족한 거야. 안목이 부족한 거고, 내가 귀한 사람이고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부족한 거. 그게 그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이 많은 큰 결과값의 차이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인이란 말이야. 어떤 사인이냐?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사람들. 남의 인생을 내 욕망 추구를 위하여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면요. 이렇게 좀 멀리 이제 어디 다녀올 일이 있었어. 일 처리해야 할 것도 하나 있었고, 그 일 처리하고 나서 또 어디 갔냐? 이제 변호사 그 분을 선임을 하고 왔어요, 지금. 저를 위해서, 저의 이익을 대변해서 싸워줄 분을 선임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만날 거야라는 거, 그런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 건 항상 절반의 진실이지. 아예 틀리진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 세상에는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완벽한 알고리즘의 세계가 아니죠. 복잡계죠, 복잡계. 그렇게 단순해서 다 이제 수학 공식처럼 뭐를 투입하면 뭐가 나오고 어떤 알고리즘을 입력하면 그대로 쭉 그 결과값이 연산값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되게 복잡 미묘하고 엄청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끼리끼리라고 말하는 그거를 100% 신뢰하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땐 동화 속 세상을 되게 믿는 사람일 것 같아.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부족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 제가 변호사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기 내담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 내담자님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소송을 왜 하겠냐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도 우리 같지 않다고. 다 이제 말한 걸 지키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감 갖고 약속 지키면은 뭐하러 소송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말한 거를 지키지 못할 거면 애초에 말을 하질 않고, 그리고 제 인생의 욕망 추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함부로 짓밟고 이용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죠. 일단은 그럴 가치와 그럴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제가 이제 소송 이제 할 건데, 민형사 다 걸 거예요. 다 걸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사람들이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사람들은 되게 겉으로 보이는 거에 혹하죠. 그냥 사기꾼들이 세상 그 좋은 온화한 미소와 착해 보이는 말투와 이런 거 하면서 사람 속이잖아. 우리 보면 금융 전문가라고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자기 무슨 펀드에 투자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 펀드는 수익률 완전 엉망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그 보통의 사람들 쌈짓돈 털어먹는 그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 금융 뭐 전문가랍시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 저는 되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되게 와, 세상이 진짜 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사실 진짜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진짜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더 불편하게 받아들일 거야. 그냥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 그럴싸해 보이는 것, 그 허상을 추구한단 말이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작 자기 수익률은 안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 미혹시키면서 돈 뜯어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송하는 것도 돈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욕망 추구지.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욕망 추구에도 선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끌어오거나 투자를 받아서 뭔가 할 수는 있지. 근데 결국 그것도 뭐예요? 자기 에고를 실현시키기 위한 거잖아. 자기 에고를 지극히 추구하기 위한 거잖아. 내 욕망 실현을 위해서 남의 인생 짓밟고 남의 인생 유린하는 거죠. 남의 인생 휘둘고 그런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지. 생각보다 많은 거지. 그러니까 돈 관련된 영역 말고도 뭐 다른 기타 영역에도 많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애초에 책임지지 못하고 애초에 적당히 자기 그릇을 알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는데 이거 이상 되는 거는 내 그릇 넘어서기 때문에 이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욕망 추구에도 선을 갖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살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그 선을 넘어버리지. 왜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선만 딱 그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적은 거지. 뭔가 베팅을 크게 해야 되고, 뭔가 크게 한 방 땡기려면은 그렇게 무리수를 둬야 되는데, 이 무리수를 둬서 잘 된 경험이 있을수록 점점 더 큰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게 나중에 이렇게 그게 뜻대로 안 풀리면은 이게 빵 크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터뜨리잖아. 이건 제가 알파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 게, 굳이 확실한 게 쉬운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을 가도 그렇게 빈곤하게 살지 않아요, 절대. 적당히 뭐 이렇게 누리고 뭐 할 정도는 다 벌어. 근데 이제 욕심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는 거지. 욕망 추구를 아주 끝장나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한테 뻥카를 치게 되고, 내가 지키지 못할 말을 내뱉게 되고, 무리수를 두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소송 걸리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인생 복잡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인생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경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선에서 남한테 그렇게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되게 양심에 꺼리끼네요. 자기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계속 나면서 자기가 금융 전문가 행세하면서 뭐 방송 나와가지고 뭐 주식을 사야 된다는 둥 어쩌다는 둥 막 이런 말 하는 거는 약간, 저는 그거는 약간 되게 양심을 되게 많이 팔아 먹어야 가능한 행동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욕망 추구를 끝까지 달리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작 진짜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 진짜는 가짜가 그럴싸하지 진짜가 그럴싸하진 않잖아요. 진짜는 다 뭔가 숨기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게 진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모든 조건이 비슷하지만, 뭐 모든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여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오늘 지금 변호사님 선임했다 했죠. 또 이거 관련해서도 참 이게 자기 욕망 시원하려고 남 인생 휘두르는 그런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일맥 다 이렇게 결이 이렇게 관통하는 게 있죠. 결론, 핵심은, 본질은 내 욕망 추구를 위해서 남의 인생을 휘두르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지인분이어가지고 자세히는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도회적인 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도회적인 분이 정말 빠질 거 없고 되게 예쁘시고 지적이시고 이런데, 그분이 이제 파경을 맞이한 게 이제 남편의 유책사유 때문이라 했잖아. 그 끼리끼리 이론에 의하면은 끼리끼리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과연 그 끼리끼리란 말을 가정폭력 피해자 앞에서도 할 수 있을지 한번 저는 모르겠네요. 네가 같은 급이니까 폭력 휘두르는 사람이랑 사는 거야. 되잖아. 그 논리에 의하면. 안 그런가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물론 안목이 부족했을 수 있어.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을 유인해서 납치하는 범죄 조직단이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야, 너가 부주의했으니까 납치당한 거잖아 라는 또 논리도 또 성립한단 말이지. 너가 또 스스로 너 자유의지로 따라간 거잖아, 그 사람들. 야, 그러길래 네가 낯선 사람 의심하고 조심했어야지.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지, 끼리끼리 이론에 의하면은. 근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이제 그 도회적인 그분은 이제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는데, 그 세상에 보면은, 물론 뭐 여자 유책 사유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고, 남자 유책 사유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더 이상 뭐 사랑 안 하고 해서 그냥 조론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여자분이 남편과 같은 급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남편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면 이게 더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모두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끼리끼리니까 그 여자분도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런 반사회적인 인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안목이 좀 부족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반사회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되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에 가까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오히려 이렇게 참 그 사람 착해요. 근데 범죄 피해자들의 가족들 인터뷰를 보면 참 그 사람이 평소에 착했다. 평소에 우리 이거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고유정 뭐 이 사람한테 희생된 그 전 남편 지인이나 가족들 인터뷰 봐도 참 그 전 남편이 착했단 말 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지금 그 여자가 참 착했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다 한단 말이지. 근데 결론은 뭐예요? 끼리끼리 이론에 의하면은 이제 같은 급의 반사회적인 인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 참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라는 평을 듣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동화 속 세상이 아니고요. 세상에는 저는 인간과 짐승의 그 사이 언저리에 있는 존재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활개치는 게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 우리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동화가 아니고 인간과 짐승 사이 그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존재들이 인간 행세를 하면서 탈을 쓰고 되게 좋은 사람인 척 연출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의 인생 휘두르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 인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인간 취급해줘야 되나?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섞여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이런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그런 나오는 게 그 세상이 아닌 거지. 저는 신께서 제게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짧은 시간에 보게 하셨나 좀 원망도 했는데, 이제는 저의 무지와 탐욕을 되게 반성하고 이따 집에 와서 좀 진지하게 상반기를 좀 반성하는 일기를 반추하면서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사람이 나쁘긴 한데 저도 앞으로는 이런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한번 경험했으면 이제 이거를 경험치로 생각해야죠. 참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해보게 되네. 참 이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머릿속이 좀 복잡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고 전화위복이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이렇게 어둠과 이런 인간과 짐승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이 이제 다 낱낱하게 드러나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정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악을 마주하면서 저도 되게 약간 그 악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그런 그 기운을 좀 옮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 지키며 살아야죠. 네, 이번 영상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